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기사 2018년 제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6에서 12명의 요거는 소규모다, 소집단이다 라는 걸 뜻하겠죠. 구성원으로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냅니다. 그죠? 대안적 해결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인 사고 기법은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그랬죠. 브레인은 두뇌잖아요. 뇌로 뭐 하냐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라고 했고요. 스토밍은 뭐냐면 토의식 기법이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우리 집단을 구성해서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법이죠. 답은 바로 2번의 브레인스토밍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형태 중에서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형태를 보면요. 이게 재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죠. 단순 자극형인데요.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죠.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다른 형태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연쇄형, 연결되어 있는 거 연쇄형인데요. 한 줄은 단순 연쇄형입니다. 두 줄 이상, 세 줄 나와도 되죠. 복합 연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중간을 보자면 집중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연쇄형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복합형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한 개 칠게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안전보다는 산업위생에 더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 실시 기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그죠? 실시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내 기준을 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신다면 2년의 1회입니다. 그 밖에라고 하면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1년의 1회를 받는데요. 사무직은 아니지만 판매 업무는 사무직처럼 2년의 1회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사무직은 2년의 1회 이상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넘겼죠. 죄송합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제 통계에 있어서 강도율이 2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강도율은요. 자, 공식을 적자하면 그랬죠.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분에 재해가 강하다라는 거는 쉬는 날짜 많은 거죠. 근로 손실 일수. 근로손실일수는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1번이었거든요. 1000 근로시간당 2번. 근로손실일수 비율이 강도율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강도율이 2라는 건 뭐겠습니까?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그죠? 위에는 근로손실이 있으니까요. 2일에 근로손실이 발생했음을 뜻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휴율 문제는 전부 다 별표가 3개고요. 반드시 식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또 나왔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중에서 관리 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또 볼게요. 공통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이 두 개는 공통이잖아요. 자, 주변에 우리가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 환경은 스스로 관리하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요까지는 근로자 정기 안전 교육 똑같고요. 관리자죠.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죠?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까지 생각하니까 관리자다 그랬고요. 관리 감독자는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될 역할과 임무를 알아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닌 건 바로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예, 요것까지도 실기에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필기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죠. 빨간색 별표입니다. O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OJT는 누구냐면요. 업무와 무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외부 강사. 그죠? 어떻게 교육을 하는 형태입니까? 집합교육하는 형태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오늘 와서 1시간 훈련한다 하면 훈련에만 전념합니다. 상호 신뢰나 이해도는 낮죠. 이해도가 높은 건 업무에 대해서 교육하는 OJT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을 하는 것도 OJT입니다. 그죠? 직장의 실정에 맞는 일을 가르치는 것도 OJT잖아요. 그래서 OJT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잖아요. 안전보건 표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은 했습니다. 팔레트잖아요. 여기에 팔레트에 물체를 실어놓고 지게차로 보통 이동하잖아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체 이동 금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전보건 표지도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AE형 안전모에 있어서 내전압성이란 최대 몇 볼트 이하 전압에 견딥니까? 내전압성을 갖고 있는 안전모는 AE 또는 ABE 똑같다, 그죠? 요 E는 내전압성인데요. 전기에 견딘다는 건 7000V 이하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럼 7000V가 넘을 때는 안전모 안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중에서 태풍, 폭우 등에 의한 침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상태 발생 시 관리자나 감독자, 천재지변 또는 이상 상태가 있을 때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계기구 설비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그죠? 요거는 특별한 때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이상 상태 또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하는 건 특별 점검이죠. 빨간색 별표입니다. 그죠? 자, 요것도 필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참고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중에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죠? 아닌 것은. 자, 불완전한 인양은 사람이 물건을 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행동이 되죠. 부적절한 보호구나 결함이 있는 기계 설비나 불완전한 방호 장치는 전부 다 불완전한 상태가 되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메슬로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별표 빨간 거 2개짜리 꼭 기억하세요. 욕구 단계 이론 중에서 제2단계는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1단계는요. 기본적인 걸 충족하는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해결하는 거. 2단계는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무리지어서 소속을 느끼는 사회적 욕구.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존경이 되고 싶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존경의 욕구. 나의 이루고자 하는 걸 꼭 이루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고차원입니다. 밑으로 올라올수록 고차원이고요. 자, 1단계 쪽으로 갈수록 저차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단계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대내의 휴먼 에러로 인한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인지 과정, 조치 과정, 판단 과정, 행동 과정 착오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내의 에러로 인한 게 아닌 것, 우리가 인간의 착오는요, 인지 과정 착오, 판단 과정 착오, 조작 과정 착오, 이렇게 조작 과정의 행동이잖아요. 아닌 건 조치 과정은 없죠, 그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제가 답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치 과정을 조작이라고 받는가 보네요. 이 문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틀리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인지 과정이고요. 판단 과정 맞죠? 그죠? 지금은 조작 과정인데 조치 과정, 행동 과정 했는데 요거를 조작한다는 걸 조치한다라고 봤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건 4번 되거든요. 이거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하고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의 수준이 0단계인 상태에서 의식 상태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자, 요건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일게요. 빨간색입니다. 자, 인간 의식 레벨은요. 이제 페이스 0은 의식이 하나도 없는 무의식입니다. 그죠? 페이스 1은 아직까지 의식이 흐리고요.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할 때죠. 부주의하기 쉬워요. 페이스 2는 이완된 상태.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이고 휴식할 때고요. 페이스 3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고요. 페이스 4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하는 일점 집중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죠? 자, 0단계는 무의식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체 리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합니다. 야간에는 몸을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요. 말초 운동 기능도 저하가 됩니다.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수는 낮에는 활동을 하죠. 그래서 체온이나 혈압, 맥박이 주간에 상승하고요. 야간에는 감소합니다. 혈액의 수분과 염분은 자, 주간에는 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감소해요. 근데 야간에는 땀으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틀린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제일이니까 반드시 계산. 별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1000명이 작업 중 2명의 사망과 의사 진단에 의한 휴업일수 90일입니다. 이때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그죠? 강도율은 근로총 시간수분의 강한제에는 쉬는 날짜가 많은 거죠.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붙이자 했고요. 근데 출근을 하지 않는 휴업이나 요양이나 입원 일수가 주어질 때는 365분에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해줘야 근로손실 일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1000명이고요. 근무 조건이 8시간 연 300일입니다. 그죠? 분해. 자, 사망이 2명이니까 2 곱하기 7,500이 휴업일수가 90일이죠. 곱하기 365분에 현재는 실제 근무일수가 300일이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하면 6.2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16번 문제는 교육 심리학의 기본 이론 중에 학습 지도의 원리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틀리기 쉬운 거, 그죠? 요것도 워낙 이론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학습 지도의 원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급적 개별화,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하고요. 목적이 정확할 때 학습이 잘 됩니다. 사회화와 통합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죠. 사회화 통합화 교육을 하고요. 직관의 원리는 경험하는 학습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지도할 때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아닌 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너무 잘 못 그죠? 자, 한번 찾아보자면 학습 지도의 원리가 아닌 건 계속성의 원칙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파란색 별표에서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17번 안전보건 교육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계획에 포함해야 될 건 일단 이 교육은 어떤 목표다. 산업안전 기사를 따기 위한 거다. 대상은 기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분이다. 요거 필요하겠죠. 누가 가르친다 하는 거고요.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다. 시간과 시기는 언제며 장소는 어떤 거다까지가 교육하는 계획이고요. 지도안까지는 교육 계획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 나하고 닮았네? 우리 아버지와 내가 닮았네? 이렇게 찾아내는 걸 동일화한다라고 하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있는데요. 별표 2개입니다.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또 최근에 법이 조금 개정된 부분이라 특히나 실기에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전체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험하는 가스는 암모니아 자체는 액체잖아요.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시험할 수 없습니다. 가스가 발생되었을 때 방독 마스크 정화통이 얼마만큼 걸러내는가를 시험해야 되니까 뒤에 반드시 가스를 붙이자, 그죠? 아황산은 아황산가스, 시아나수소는 시아나수소가스고요. 황화수소는 황화수소가스입니다. 하지만 할로겐은요, 염소가스나 증기를 씁니다. 유기화합물은 3가지입니다.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3가지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현재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유기화합물용 2번의 시클로헥산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 스태프형 안전보건 관리 조직에 관한 특징이 아닌 거. 라인형의 장점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함께 가졌죠. 그래서 이거를 혼합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자, 스텝이 월권행위 할 수 있거든요. 스텝은 안전을 지시하면 안 되는데 월권행위가 발생될 수 있고요. 라인이 스텝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용치 않는 경우가 있고요.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건 스태프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명령과 조언과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라인 스텝의 단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기까지 잘 나오는 게 안전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별표 2개짜리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에서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공학은 인간을 고려한 설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기계나 부품을 사용할 때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를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제품 설계에 사용되고요. 이거를 잘 설계를 해서 사고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고요. 장비나 공구를 설비할 때도 인간이 편리하도록 배치를 할 때 씁니다. 설비의 고장률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잘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FTA는요. 정상사상에서 밑에 기본사상, 요거는 고장이고요. 고장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해석을 한다 해서 요거를 탑다운 형식 맞죠? 그죠? 특정 고장 사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정성적 해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단지 정량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논리 기호를 사용한 해석이다 인데요. 자,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한번 볼게요. 정성적 분석도 가능한데 정성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틀린 건 바로 3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고요.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음향기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모 대리는 공장 내부에 경보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적용 지식 중에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호대 배경의 휘도는 눈부신 빛이거든요. 대비가 작을 때는 백색 신호가 효과적이다. 자, 신호대 배경의 휘도비가 작다는 건 지금 경고 신호를 주는데요. 배경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백색은 특히나 빛이 구분이 안 나죠. 적색을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죠? 적색, 빨간색을 써줘야 신호가 구분이 나고요. 광원의 노출 시간이 1초보다 작다. 빛이 금방 사라져버리면 신호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광속 발산도 휘도도 작다. 그럼 눈도 안 부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초보다 작을 때 빨리 지나갈 때는 눈부셔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구분이 나겠죠. 신호가 그죠? 광속 발산도는 커야 되고요. 표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광도의 역치가 안정되는 노수출 시간은 증가한다.
표적, 신호가 크잖아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노출되는 시간은 줄어도 되잖아요. 감소됩니다. 그죠? 배경광 중에서 전멸, 잡음광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멸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경의 불빛 중에 전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10%보다 더 많은데요. 신호를 전멸등을 쓰면 둘 다 혼돈스럽겠죠. 이때는 전멸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맞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잘 안 나오는 내용 꼭 시험 전에 다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빨간색 별표입니다. 정보 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했는데요. 자, 인간이 우수한 기능이죠. 인간은 제가 귀가 있어서 귀납적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정양적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것도 틀렸잖아요. 기계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한다. 관찰할 수 있는 건 인간이잖아요. 정보를 신속하게 빨리 보관하는 것도 기계죠. 요 중에 맞는 건 3번 되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죠. 그죠? 중요하고요. 25번을 보겠습니다.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소음 문제의 음원은 뭐냐면 소음을 내는 발생원이에요. 소음을 내고 있는 기계죠. 발생하는 기계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저소음 기계로 대처한다. 좋고요.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을 밀폐해서 소음을 줄이고요.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건 음원에 대한 건데요. 보호구를 착용하는 건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넘어갈게요.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CIT 이건 뭐 모르면 넘어가 볼게요. FMEA 이건 뭐죠? 페일러, 고장에 대한 이펙트였잖아요. 고장의 영향을 분석했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분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THERP가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7번은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음성 통신에 있어서 소음 환경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거는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AI는 얼마만큼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가? 명료도 지수고요. 그 다음에 MAL은 최소 가청 각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각도죠. PSIL은 음성 간섭 수준이거든요. 요거는 회화 방해 레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PNC는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입니다. 그래서 AI 명료도 지수나 PSIL 회화 방해 레벨이나 PNC 요거는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은 얼마만큼 소리를 회화를 대화를 방해하는가 명료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최소 가청 각도는 얼마만큼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가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은 필기에서 굉장히 잘 출제되니까 제가 색깔 바꿔드리면 좋겠죠. 빨간색 별표 한 개짜리다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면서 레버를 위로 올렸어요.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죠? 오른쪽 스위치를 눌렀더니만 오른쪽 전등이 켜져요. 그죠? 자, 이것은 어떤 유형의 양립성을 고려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위로 올린다는 건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압력이 같이 올라갔다. 운동 양립성이죠.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니까 오른쪽에 배치했는 걸 누르니까 오른쪽 전등, 오른쪽에 있는 전등이 켜졌다. 이거는 같은 공간 안에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운동, 하나는 공간 양립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필기에도 굉장히 잘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가도록 할게요. 28번 답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잘못 설명드렸나요? 아니죠. 그죠? 1번이 아니네요. 하나는 운동, 하나는 공간이니까 답은 4번이 맞는 겁니다. 29번 가겠습니다. 입력 B1, B2가 잘못 지나가 버렸죠. 그죠? 입력 B1, B2가 어느 한쪽이 일어나면 출력 A가 생겨요. 하나만 일어나도 출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AND입니까? OR입니까? 그죠? OR 게이트죠. 둘 다가 일어날 때 출력이 있다면 AND 게이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FT도에서 사상 A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라. A 밑에 OR 게이트잖아요. OR 게이트는 병렬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병렬의 확률 공식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0.552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에서요. 포랑면, 편안한 공간이다 그랬죠. 작업 공간은 포랑면이 있고 파악 한계가 있습니다. 앉아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요. 팔을 이렇게 하는 편안한 공간은 포랑면, 쫙 뻗어놓는 공간은 파악 한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개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1차원 공간이다. 작업복 등은 포랑면의 영향이겠죠. 그죠? 미치지 않는다. 가장 작은 포랑면은 몸통을 움직이는 공간이다라고 했고요. 작업의 성질에 따라 포랑면의 경계는 달라진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에서 작업에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달라지겠죠. 그죠? 파악 한계는 앉아서 수작업을 할 때 외곽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합한 건 바로 4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할게요. 표현이 조금 나오던 거랑 다르게 표현되어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빨간색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신입 직원이 작업 중에 전극을 반대로 끼우려고 시도했으나 플러그 모양이 반대로 끼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범한 오류 볼게요. 반대를 끼우려고 했다는 건 일을 잘못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자기 오류, 커미션 에러다.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잖아요. 이건 뭐다? 풀프루프 설계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자기 오류와 풀프루프 설계되어 있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FMEA에서 고장 평점을 결정하는 5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파란 색깔 별표입니다. 잘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FMEA는 고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요. 고장 평점을 결정하는 요소는 신규 설계의 정도, 고장 발생의 빈도, 고장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 고장 영향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평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산 능력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볼게요.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음이 10dB 증가하면 소리는 2배 더 크게 들립니다. 현재 4배가 커졌다는 건 20dB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소리가 60이니까요. 20이 증가하게 된다면 80dB이 되겠죠. 그죠?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한 개 할게요. 자주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35번. 작업장 배치 시의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작업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한다면 편하겠죠. 생산효율 증대를 위해 기계 설비 주위에 기계 주변에 재료나 반제품을 쌓아둔다면 이거는 작업에 거추장스럽고 사고의 요인이 되죠. 그죠? 공장 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두어야 하고요. 통로는 선을 그어서 작업장과 명확히 구별하는 거 좋습니다. 비상시에 쉽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대피 통로 마련하고요. 사고 진압을 위한 활동 통로. 그죠? 좋죠. 그죠?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시스템의 수명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병렬 설계 및 디레이팅 기술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직렬은 하나만 고장나도 스탑하는데요. 병렬은 부품 여러 개를 해서 한 개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좋고요. 직렬 시스템에서는 부품들 중 최소 수명을 갖는 부품에 의해 시스템 수명이 정해진다. 직렬은 하나만 고장나도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고장나는 게
시스템 수명을 결정하는 거죠. 좋고요.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서 평균 수명은 평균 고장률과 정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 MTBF는 고장률 분의 1이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수리가 불가능한 구성 요소로 병렬 구조를 갖출 때 중복도가 늘어날수록 수명은 길어져죠. 병렬에서 중복도가 늘어난다는 건 부품을 많이 연결했어요. 전부 다가 고장날 때만 시스템이 중지하니까 수명은 길어진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화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가 증가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심혈관 질환이 생기거든요. 이건 맞고요.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죠. 그죠?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그죠? 혈압이 상승되기 위하여는 그죠?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그죠?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 대응을 위해서 감각기관은 매우 둔감해진다.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스트레스 받으면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바로 1번이다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니까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파란색 별표할게요. 이것도 시험 직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단이 실시한 교육을 8시간 틀렸죠. 몇 시간이다?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1번인데요. 이건 실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그죠? 해설을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병렬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고요. 신뢰도는 전부 다 R이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두 개는 병렬이잖아요. 그죠? 1-R이고요. 곱하기 1-R입니다. 그죠? 여기에 또 직렬이니까 R이 있습니다. 그죠?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실 수 있는 분은 요렇게 이거 그냥 수학 계산이니까요.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실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계산되시는 분은 식을 풀어주시고 아닌 분은 답을 봐주시고 답은 4번이라고 넘어갈게요. 식은 나와 있는 그대로 예, 그죠? 이거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시험 문제와 같이 사지 택일형 문제의 정보량은 얼마입니까? 예전에는 이걸 제가 삼각형 했는데요. 빨간 거 한 개만 딱 붙여볼게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보량 H는 로그 2입니다. 밑이 2인 로그에 확률분의 1이죠. P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지 택일형에서 가나 다라 4개를 택하는데요. 하나가 정답일 확률은 몇 분의 1입니까? 4개 중에 1개잖아요. 그래서 사지택일형에서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량 H는요. 로그 2에 자 P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분의 1이거든요. 요건 다시 말하면 로그 2에 4를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계산기에서 로그 2를 계산하실 때 공항용 계산기가요. 자,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로그 2가 있는 건 다 다를 거거든요. 로그 2가 로그 네모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로그가 지수가 10인 로그거든요. 상용 로그인데요. 이 10이 아닌 다른 로그를 넣을 때는 여기 밑에가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여기다 우리가 2를 쳐놓고요.
4를 쳐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버튼이 큰 버튼에 있다면 이 버튼을 바로 누르면 됩니다. 근데 내 계산기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ln이다 되어 있고 위에 로그 네모가 작게 되어 있다면 버튼 위에 작은 걸 누르실 때는 이쪽에 Shift 버튼이 있어요. 요 Shift를 누르고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ln이 아니라 위에 있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산기 본인 거 보시고요. 로그 네모에 네모 요걸 누르시면 커서가 처음에 여기 갑니다. 밑은 얼마다? 2다. 눌러주시면 다음에 커서가 위로 갑니다. 위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오거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에서 안전 덮개의 노출 부위 각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부 쓰는 건 이거거든요. 숫돌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 위험하잖아요. 신체가 숫돌에 접촉하니까요. 이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60도 이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와도요. 여기가 120, 이게 수평면이 여기인데 밑에가 많이 열려 있어요. 이거는 수평면 밑에서도 이렇게 이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125도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이외에 그냥 일반 탁상용 연삭기는요. 노출 각도는 80도예요. 근데 수평선에서 위로 65도죠. 아래로는 몇 도 되겠습니까? 15도 노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그저 바뀌면서 노동부 고시가 추가된 게 요겁니다.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다. 이거는 50m/s 이하니까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 80도였는데 90도까지 노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출 각도를 10도 더 늘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는 80도였고 65도였잖아요. 이때는 90도고 수평면 위로는 50도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형 두 가지 그랬죠. 절단형, 평면형. 그죠? 요 그림이 요게 양쪽이 15면 안에 게 150도 되잖아요. 전체 180도니까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안에가 150도 이내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겠죠. 그죠? 150도가 되고요. 자, 둥근 거 제가 두 가지 그랬죠.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는 180도입니다. 그죠? 요렇게 180도일 때는 수평면 위로가 60도다. 이렇게 한번 실기를 대비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가스 용접 장치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실기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별표 빨간 거 붙여볼게요. 전용의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고요. 그래야 폭발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줄어듭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1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된다 했는데요. 자, 최상층에 설치하는 건 맞지만 화기하고는 최소한 3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전용의 발생기실을 5궤에 설치할 때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하고는 1.5m 이상 떨어지게 합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 작업을 할 때요. 아세틸렌은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 안 되죠. 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할 때 벽은 불연성 재료 안 타는 걸로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그 밖에 강도 있는 걸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천정은 뭐였죠? 가벼운 불연성 재료. 왜냐하면 폭발 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답은 현재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43번입니다. 다음 중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안전사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차륜 간의 거리는 차바퀴 간의 거리는 전도, 차가 넘어지지 않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좋죠, 그죠? 기복 장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옆면에서만 조작하도록 하라. 그래서 일단 모르면 넘어가 볼게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때는 차륜을 고정해라. 차바퀴 고정되어야 안 움직이잖아요.
전동식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를 이동할 때는 자, 차를 이동시켜요. 먼저 전원을 끈 다음에 컨베이어를 이동시킨 다음 컨베이어를 최저 위치로 내려라.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베이어를 높은 데 있던 걸 최저 위치로 먼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요. 자주 안 나오니까 다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사람이 작업하는 기계 장치에서 작업자가 실수를 합니다. 그죠? 오조작을 하여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실수하면 제가 바보라 그랬죠. 풀이잖아요. 자,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안전하게 하는 건 풀프루프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시계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였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량 100kg에 요거는 빨간 감기 할게요.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됩니다. 질량이 100kg입니다. 화물이 와이로프에 매달려서 2m/s 제곱의 가속도로 건상되고 있습니다. 와이로프에 작동하는 장력의 크기는 몇 뉴턴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그죠? 요거는 킬로그램이고 뉴턴입니다. 자, 와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때의 정하중 더하기 움직이는 동하중입니다. 이때 동하중,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 가속도 G분의 W는 뭐냐면 정하중인데요. 정하중은 물체 무게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현재 가속도. 일단 요 식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현재 물체 무게가 100이죠. 정하중 100 플러스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10.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9.8이죠. 흔히는 9.8m/s 제곱이 중력 가속도고요. 자, 그 다음에 정하중 100 곱하기 현재 가속도 2를 해주시면 됩니다. 120kg인데요. 몇 뉴턴입니까? 자, 킬로그램 곱하기 그죠?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G를 해주시면 이게 뉴턴이 돼요. 그죠? 근데 현재 이 앞에서는 전부 다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9.8을 하면 뉴턴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력 가속도를 흔히 9.8로 보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20 곱하기 10을 해서 1200 뉴턴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필기에 한두 번 출제가 되니까요.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46번이죠. 별표 2개짜리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광전자식입니다. 방호장치의 광선에서 신체 일부가 감지된 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까지 시간. 그죠? 그리고 신체가 들어오고 기계를 정지하기까지 시간이 40ms입니다. 광축의 최소 설치거리, 안전거리가 200입니다.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한 때로부터 프레스기의 슬라이드가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했는데요. 자,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잖아요. 센티미터로 고쳐볼게요. 200mm는 20cm는 하시고요. 160 곱하기 시간이 2개잖아요. 현재는 뭐다? 초라야 되는데 40ms입니다. 미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예요. 이거는 몇 초입니까? 하면은 1000 곱하기 그죠? 미리세컨드를 하면 초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40ms는 40에다가 1000을 붙여주면 되죠. 초가 됩니다. 플러스 다른 하나의 시간은 뭐죠? 몇 미리세컨드입니까? 미리세컨드입니까? 했으니까 요거를 미리세컨드로 물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그죠? 아니면 그대로 초로 넣으셔서요. 요거에 40에다가 1000이 되고요. 요거 몇 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혼돈되시면. 그러면 4만이죠. 그죠? 플러스 x초는 넘어가면 밑으로 가니까 160분의 2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x는 하면 요거 마이너스 이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은 현재는 뭐가 되냐면 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초를 미리세컨드로 고치기 위해서 1000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천천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넘어가겠습니다. 방사선 투과 검사에서 투과 사진의 상지를 점검할 때 확인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파란색 별표, 거의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답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질이 좋은지 확인할 거는요. 투과도계의 식별도, 그 다음에 시험부의 사진 용도, 개족의 값, 개독의 농도 차거든요. 그 다음에 흠이나 얼룩 현상의 유무인데요. 주파수 크기는 필요 없습니다. 답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양중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는 과부하되었을 때, 너무 많이 실었을 때 움직임을 멈춰버립니다. 요구하는 일반적인 성능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 작동 시에 경보음이나 경보 램프가 작동되어야 하고요. 양중기는 작동 안 돼야 됩니다. 과부하되었으면 기계는 안 움직여야 되니까 맞다 그죠? 이건 맞고요. 외함의 전선 접촉 부분은 고무 등으로 밀폐되어서 전선이 접촉하는 부분은 밀폐가 되어서 물과 먼지가 안 들어가야죠. 그죠? 좋습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와 타 방호 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아야 다 작동되는 거죠. 좋습니다. 4번의 방호 장치의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그러면 기계는 안 움직여야 되는데요. 양중기가 원활하게 작동한다. 틀렸죠.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프레스 작업에서 제품이나 스크랩을 자동적으로 위험한 게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피더는 뭐냐면 자동 송급 배출 장치입니다. 그래서 송급도 하고 배출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답은 1번의 피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용접장치에서 안전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기를 설치하는 건 중요한 내용 실기까지요. 별표 2개 붙여보겠습니다. 자,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각 취감마다 각각 안전기를 설치합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는 가스 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죠? 발생기하고 가스 용기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가스 집합 용접 장치에는 주관 및 분기되는 분기관에도 각각 안전기를 설치하고요. 이 경우 하나 취관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합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했거든요. 안전기 설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했으니까 더 멀리 떨어집니다. 3m 아니라 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틀린 건 4번이고요. 시기까지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 중요하다. 그죠?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도록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한다. 그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을 몇 배였습니까? 1.05배 이하에서 작동했죠. 시기까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만 여기서 볼게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고요. 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압력방출 장치는 4년에 1회 이상 토출 압력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3번. 작업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내로 접근했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죠?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내로 접근했을 때 접근을 못하게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손쳐내기식 같은 거, 그죠? 또는 수인식, 손을 당겨내는 거. 그래, 요거는 접근 거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번 넘어갑니다. 아, 너무 넘겼네요. 그죠? 54번 중요한 내용이네요.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대상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보일러의 방호 장치를 물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한 수위를 조절하는 고저 수위 조절 장치. 밑에서부터 생각하면요. 정상 압력이 넘었을 때 압력이 생기지 않게 번호 연소를 차단하는 압력 제한 스위치.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 방출 장치죠. 또 하나 놓자면
가스가 공급되는데 화염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예, 그죠. 이게 가스가 누설되는 거니까요. 화염을 검출하는 화염 검출기까지가 방호 장치죠. 과부하 방지 장치는 양중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별표 3개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자꾸 보면서 기억하겠습니다.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첫 번째는 뭐다? 스탑하라. 사고 나기 전에 기계 전체를 스탑하는 클러치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탑하는 기능을 다 묶어 놓았다. 그죠? 요거네요.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호장치가 사고를 막아줘야 돼요. 방호장치 기능이고요. 위험한 슬라이드나 칼날에는 위험 방지 기구가 있거든요. 이 방호장치나 위험 방지 기구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위험한 부위가 괜찮나, 그죠? 요 2개. 프레스는 금형이 위험하잖아요.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고요. 전단기는 자르는 칼날이 테이블하고 수평이 돼야 되니까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연결봉이나 연결 나사 등의 풀림 유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를 찾으면 4번 전자밸브나 압력 조정 밸브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숫돌의 바깥 지름이 150일 때 평형 플랜지의 지름을 냈습니다. 플랜지는 양쪽에서 숫돌을 이렇게 고정 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한쪽만 고정하고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날이 부러져 버려요. 최소한 3분의 1은 고정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숫돌을 지름의 3분의 1이라야 되니까요. 2번이 되겠죠. 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56번도 빨간색 별표 1개짜리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중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역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역화는요. 예를 들어 여기에 CO2, CO2가 아니죠. C2H2, 아세틸렌이고요. 여기에 O2. 산소가 있어요. 아세틸렌하고 산소가 만나서 용접을 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산소의 압력은 미는 힘이잖아요.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아세틸렌을 밀고 거꾸로 들어가서 아세틸렌 용기 안에서 불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요때 역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너무 과다할 때 거꾸로 흘러버립니다. 그죠? 아세틸렌 용급이 과다할 때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넘어가겠습니다. 설비의 고장 형태를 크게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으로 구분할 때 마모 고장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있습니다. 마모 고장은 오래 쓰다 보니까요. 부품이 마모되어서 생기죠. 그래서 부품이나 부재의 마모 맞고요. 열화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 자꾸 서서 이제 열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 맞고요. 부품 부재의 반복적으로 서서 피로해졌다. 좋은데요. 순간적인 외력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죠. 요거는 돌발 사태, 우발 고장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9번에 이건 빨간 거 한 개 붙이겠습니다. 빨간 별표 한 개입니다. 시기까지도 출제는 됩니다. 와이로프 호칭이 6 곱하기 19입니다. 6은이라고 했습니다. 6은 뭐냐면 우리가 꼬임이죠. 와이로프 굵다란 게 몇 개 꼬임으로 되어 있나 이 굵은 꼬임을 뜻해요. 19는 뭐냐면 한 꼬임 안에 낱개 소선이 몇 개인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6은 뭐다? 꼬임의 수량이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서 안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톱날은 어떠한 경우에도 톱날은 외부에 노출이 안 돼야 되고요. 덮개가 덮여 있어야 안전하죠. 그죠? 작업 중에 근로자의 부주의에도 신체의 일부가 부주의를 하더라도 신체 일부가 날에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설계하는 거 좋습니다. 덮개나 지지부는 가벼울수록 좋죠.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쉽게 회전될 수 있는 구조. 힘을 가했는데 이게 회전되어 버리면 안 되죠. 이건 틀렸죠. 그죠? 덮개의 가동부는 원활하게, 가동부라는 건 재료의 두께에 따라서 덮개를 들어 올리고 내려보고 해야 되니까요. 상하로 움직여야 되는 거 맞습니다. 좌우로는 움직일 수 없어야 돼요. 좌우로 움직여 버린다는 건 그만큼 그죠? 우리가 위험 부분이 넓어지거든요.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계위험 방지 기술 문제까지 풀이했습니다. 자, 역시나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